월요일장입니다. 양시장 소폭 오름세 유지하는 가운데 오늘 업종 가운데서는 철강주들의 낙폭이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장에 이어서 제약업종의 강세, 또 오늘 비금속 광물 업종은 현대시멘트의 주가 급등으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장 특징주 현대시멘트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기대감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쌍용, 양회 등 예비 입찰 참여자 7곳이 거론이 되는 가운데 주가 장 초반부터 26%대 급등 보이면서 31,85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익 증가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4분기 실적도 양호하다라는 평가받고 있고요. 현재 주가 2.05% 오른 14만 9,5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주 소식과 공급 계약 소식에 오르는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 2조 8천억 규모의 수주 이슈가 나타나고 있죠. 주가 1.07%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되고요. 28,3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선도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장 마감 후에 공시했습니다. 237억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고요. 13% 넘게 급등하며 5,03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DRDI 같은 경우에는 GS건설과 105억 규모의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3.39% 오르면서 1,980원 기록이 되고 있네요. 유양 DMU는 G3 BNT를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양수 대금이 535억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주가 2.54% 오르면서 3,225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인그루들의 오늘 사업 다각화를 통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 색조 화장품 진출에 대한 기대감 실리고 있고요. 주가 7% 넘게 오르면서 13,7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누리텔레콤은 내년 실적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소리아 프로젝트 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평가고요. 주가 3.16% 오른 8,81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경기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5억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소식과 함께 주가 크게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에서도 17% 넘게 하락하면서 1,15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대장 특징주 자세하게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작도 일단은 증시가 보합권의 등락을 거듭하는 갇혀있는 움직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징주들의 탄력 역시 둔화되고 있는데 특징주 하나하나씩 지금부터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김태환 전문가님 어떤 종목 고르셨나요? 네, 오늘은 둘 종목 다 발전과 관련된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두산중공업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사우디 1조 원대의 복합 화력 발전 프로젝트를 또 EPC를 총괄하면서 수주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고요. 금일 같은 경우 또다시 2조 8천억 원대 인도의 화력발전소에 수주를 하면서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예상되어 왔던 9조 원대 수주를 돌파하면서 연이은 해제 수주의 낭보로 인해서 주가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내 유일의 주행된 발전 보일러부터 시작해서 발전 플랜트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죠. 자, 일단 그 두산중공업의 주가 자체가 최근 수주와 함께 일단 내년도의 실적 개선의 기대치가 또다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통 이와 같은 수주 산업 같은 경우는 수주를 하고 난 이후에 진행률에 따라서 원가 투입과 동시에 매출액과 발생과 함께 매출이 일어나는 그거는 구조가 될 것 같고요. 일단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유가 상승의 규조 때문에 내년도에도 중동발 발전 플랜트의 어떤 그 수주 같은 부분들도 좀 기대치가 작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두산중공업 현재가가 28,750원까지 고점을 찍었다가 현재가는 28,350원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12월 달 들어서 12월 8일이죠. 25,000원을 일시적으로 좀 깨어지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점진적인 추세가 회복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물론 11월 달에도 직전 고점 자체가 돌파가 되어지지는 못했습니다. 11월 달 고점이 29,750원이었으니까 19월 달에 31,100원의 고점을 아직은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번 추세적인 흐름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직전 고점 돌파 가능성은 여전히 좀 열려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차적으로 직전 고점 전환 시점까지 3만 원 정도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요. 다만 좀 중기적인 추세를 놓고 봤을 때 직전 고점이 돌파가 좀 되어진다라면 올해보다 내년 상반기 정도의 직전 고점 돌파하고 난 이후에 3만 한 2, 3천 원 정도 구간까지도 중기 추세 자체가 좀 올랐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여전히 추세가 좀 강하게 올랐다가 일시적인 그 차익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다소의 흔들림이 보여진다 하더라도 좀 들고 가시는 전략 자체가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 가격
가격대에서부터 시작해서도 조금 밀리는 구간마다 좀 분할 매수 가담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두산중공업 좀 신경을 좀 써시면서 지켜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이제 선도전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 237억 원 정도의 공급 계약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한수원과 오리코기, 신고리 오리코기죠. 고압 차단기 공급 계약이 좀 전해지면서 시초가부터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실적적인 부분 자체는 외형 자체는 작년 실적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매출이 좀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차 좀 증가가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인데 올해 들어서 다소 아쉬운 것은 영업이익 자체가 3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직전 동기 대비해도 좀 영업이익이 좀 축소가 되어진 점이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체적으로 9월 달에 주가가 좀 급등했던 이유 자체도 대체적으로 테마주에 관련해서 철도 관련 섹터에 엮이기도 했던 그런 모습이고도 반기문 관련해서 정치 관련주로도 엮였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일단 어쨌든 오늘 재료와 함께 강하게 또 올랐던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가는 14% 올라서 5,100원 선 준하 시점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재료 노출과 함께 강하게 또 올랐던 그런 모습인데 다만 오늘 중요한 가격대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4,850원 정도의 가격대가 좀 중요한 분기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 가격대가 좀 깨어지게 된다면 일시적인 차익 물량이 많이 추배가 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는 전략 자체가 좋겠고요. 그럼 이 가격대가 좀 돌파가 되어지고 지지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5,100원 선 정도가 오늘 안착이 좀 시도가 되어진다라면 이길 고점 정도 수준에서도 단기적인 매도 관점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에 대한 전략 챙겨받았고요. 이항영 위원께서는 어떤 종목 보셨나요? 네, 일단은 한세실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세실은 올해 들어서 주가가 크게 내린 개별 대표 주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실적 호전에 기대가 됐었지만 TPP, 환태평양 자유무역지대 협정이죠. 이것이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자기는 그 관심도 없고 이제 철폐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힐러리도 마찬가지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기 어우러지면서 베트남 관련된 것들이 오히려 주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추워진 겨울, 유럽도 마찬가지, 미국, 캐나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의류에 대한 소비 매출이 좀 늘어날 개연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에 대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도 330원을 오늘 지난주에 발표했는데요. 5년 연속 계속해서 배당을 올리면서 주주 친화 정책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그런 점에서 장기적인 매수견 한번 들을 수 있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산 인프라코어가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아시아권 일반적인 유럽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 산업 및 소재 섹터에 대한 로테이션, 섹터 로테이션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두산그룹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재 인식하는 것은 맞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의 확대에 따른 소위 인프라 관련주들에 대한 펀더멘탈의 큰 개선은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미국에서 또 나오고 있다는 거 일단은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재주, 산업재의 대표적인 주식은 바로 캐터필러가 되겠는데요. 캐터필러조차 내년도에 매출 증가율은 1%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정도로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펀더멘탈보다는 수급에 대한 투자의 심리 개선 정도로 이해하시면 기술적 대응이면 충분하다는 생각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주이기도 합니다만 또 1년을 마무리하는 한 주이기도 합니다. 어떤 전략으로 저희 대응해 볼 수 있을지 김태환 전문가 의견 확인해 볼게요. 네, 일단 시장 자체가 현재 시간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약간 약보합권 정도의 미세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연말이다 보니까 특별한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 대내외적으로도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좀 연말의 변동성은 좀 축소가 좀 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면서 연말을 어느 정도 변동성이 축소가 되어지면 연초에 기대치가 좀 반영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의 전략 궁금합니다. 저희 어떤 마인드로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연말까지는 크게 변동성은 별로 없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메이저들,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메이저들이 결국은 북클로징은 더 대부분 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마지막 날, 내일 혹시 어떤 배당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일정, 그리고 마지막 날 일정 수준의 윈도우 드레스는 있겠으나 시장에 대한 크게 변동성은 좀 오히려 좀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에서 어떤 변동성 축소에 대비한 전략, 이 정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두 분과 함께 개장 후 전략 함께 나눠 들었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MTN 김태환 전문가와 함께 했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